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또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수심이 늦게 결론이 났는데 최재형 목사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백을 최재형 목사한테 받았는데 특히 그 줬던 부분 기소 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는 반대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게 상황이 참 재밌는 게 네. 최재형 목사는 자기는 척탁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게 좀 웃겨요. 변호사가 나갔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우리 유죄예요. 이게 검사는 너희 무죄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는 코미디입니까?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검사들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고 그냥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최 목사 변호인은 나와가지고 네. 아닙니다 이거 처벌해 주세요 우리 네, 이게 나쁜 뭐 사람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 네. 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한 네. 건데 네. 재밌는 게 아슬아슬하게 갈렸죠. 8대 네. 7로 8대 7. 8대 7로 이제 기소하기로 나왔는데 다른 얘기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뭐 공무집행 방해는 이제 불기소 의견은 나와서 네.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의견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데 저는 아마 검찰은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도 청탁금지법 위반 물론 이게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그때도 아마 불기소 의견 했던 거는 일단 처벌 규정이 없다. 부인은. 네. 예? 그리고 청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시기만 고민할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난감했을 것 같긴 해요. 같은 검찰청의 수사심인데 정반대의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정서법인데 예. 사실 뇌물을 공유한 사람보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훨씬 더 악질이잖아요. 원래 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럼 또 청탁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그게 좀 이상하죠. 이건 좀 너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니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검찰에서 구성했던 수심위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낸다는 게 네. 이건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심위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달리 판단하고 예. 엇갈리게 하면 정말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근데 지금 기소가 안 되는 예. 정말 희한한 완전 말도 상황이 안 생기면 과연 이 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이 과연 이걸 검찰이나 뭐 수사 당국에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이제껏 보셔서 알겠지만 네.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도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 검사가 뺏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근택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보죠.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 네. 그 검찰이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정부의 기관들이 전부 다 권익위, 예.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해서 다 그 클리어 시켜준 거잖아요. 네. 근데 권력기관이 클리어했다고 해서 국민들 눈에 그게 클리어 되냐 이거죠. 저는 클리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어떤 경우든 수사기관, 특히 이제 특검이겠죠. 네.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재수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뭐 결국 수심이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최재형 목사만 기소가 되고 김건희 여사 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능성은 상황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하면 둘 다 안 하겠죠. 그렇죠. 둘다 오히려 안 이제 하죠. 거기에 또 법논리 이렇게 되겠죠. 예. 수심이 어차피 권고적이니까. 권고적이야. 법적 효력 없어. 예. 근데 시기만 좀 늦추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 나 있어요 이미. 예. 이제 결론 결론 나 나 있다. 있는데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거냐 요 문제인데 예. 그거는 좀 시간 두다가
뭐 공고적 혈액인데 8대 7로 팽팽하게 갈렸고 네. 수사팀 의견은 불기소니까 불기소할 거야. 제가 보기엔 오히려 최재형 목사도 덕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요. 자,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내용이 전국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직후부터 어제까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부러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개혁신당 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도 뭐 이상한 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고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개혁신당은 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뉴스토마토 저 지금 네. 방송하고 있는 이 그 언론에서 처음 단독으로 이제 터뜨려서 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그 사실관계를 있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뭐 하나의 숨김도 없이 네. 굳이 숨겨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요 사진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아마 매화나무를 심고 있고 이 7불사의 새벽 당일 4시 사진이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에 의하면 또 이준석 의원 옆에 이제 있는 모습이고 혹시 무슨 관련 뭐 얘기 나온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경남 하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위치하고 이런 걸 공개한 거 봤을 때는 주소가 네,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예. 동네가 묘화가 많아요. 매화가 많겠죠. 예, 섬진강변에 그렇죠. 매화가 많지. 매화가 네. 많은 그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이고 그 새벽 4시로 찍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인가 예. 아마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화를 하고 의논을 나눴다. 대화를 하고 3월 1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네. 3.1절 행사 때문에 새벽에 이제 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이 4시쯤 되는 건데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아마 뭐 그 칠불사 절에서 네. 나무 한 그루 심는 그 사진이 지금 공개된 건데요.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또 불자시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불자들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 변호사님 불자십니까? 저도 절에 가요. 아니, 저는 가끔씩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막 네. 머리가 복잡하고 저는 이럴 때 교인인데 절에도 머리 가고 복잡할 때 절에 가는데 가는데 제가 사실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좀 칠불사 가셨어요? 실불산 아니고 구례 쪽에 이제 절에 네, 좀 유명 네, 큰 절에 갔더니 네. 그 천하람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온대요. 순천인데. 목사님 아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왜냐면 그 순천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하. 왜 그까지 오냐 그랬더니 예. 이제 순천 분들이 그걸로 많이 간다 아하.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매실이 어떤 주술적 의미 이런 건 아니고 사실 네. 절에 매실이 많이 심어요. 네. 매실이 매화. 그렇죠. 예. 매화가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이른 봄에 일찍 피잖아요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도도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에 불교적인 의미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사진 올린 배경이 전 그게 궁금해요. 왜 맹태균이 제가 보기에는 올렸을까? 이 매화를 심은 이유라는 건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장소와 시간 아하. 그거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얘기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날 4시쯤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거 심은 게 4시 7분인가 그랬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맞다. 4시 3분 이준석 나오는데. 대표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다. 아하. 장소도 거기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근데 보이고 하필 저 사진이었고 그렇죠. 예. 그 저게 보기에 매화는 약간 핵심이 아니고 아하. 장소와 시간.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말씀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뭐 다 얘기한다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네.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봤다 그러고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봤으면 좀 내용을 얘기하든가 그거만 공개가 되면 사실은 아, 그렇죠. 개혁신당은 거기서 빠질 벗어나는 수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거 공천도 안 됐기 때문에. 예, 뭐다 근데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다 네. 국민들이 그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천하람 그동안 뭐 이렇게 다 있는 얘기 잘하던 분들이 네. 왜 이 문자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 지금 얘기죠. 지킨 게 아닌데. 아니 내용 문자. 아니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줬다고 갖고 있다 아, 그랬잖아요. 있다고 기사에. 해요? 캡처본이 없어요. 아하. 있으면 벌써 공개가 됐겠죠. 기사에는 갖고 있다 그랬는데. 없어. 없는 예, 겁니까? 없어요. 또 천하람 의원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는데. 아 그건 아닙니까? 예, 저희 최고위도 나오고. 아 나오십니까? 예, 방송도 다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죠. 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의원이 나다라든지 뭐. 뭐 내 그런 문자 게 내용을 아니고 봤더니 뭐가 아니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아, 예. 그다음에 평상시대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보도가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은 좀 스탠스는 비슷한 겁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단일도 두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근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아하.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 거나 아니면 그 이후 것을 보이지는 못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것만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사안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네.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뭐 뉴스토마토에서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안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딘들 갖고 있겠죠. 당연하죠. 누군들 갖고 있겠죠. 아니 처음에 보도했을 때도 없으면 어떻게 한 사람 보도가 갖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의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네. 지금 아니라는 거 보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별거 아니다 봤더니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용 별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 얘기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러면서 결국 그럼 2022년 공천 과정에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힘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쨌든 공천을 한 거잖아요. 도장은 찍었거든요. 네. 그럼 과정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또 뭐 갑자기 또 최근에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 물론 그 전에 요번에 찬성했지만 그 전에 약간 반대했고 이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건데 네. 뭐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격가진 것 같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이고 특히 2022년에 실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받고 지금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세배를 받으면 반땡하기로 했다. 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반땡 받았어요. 10원 단위까 1원 단위까지. 국회의원 근데 왜냐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수당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받을 때마다 이제 반땡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안이라 이게 무슨 법에 걸리는지는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뇌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건데 이거 준 줘야 거잖아요. 돼요. 그래서 공천 받고. 참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 하신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임형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공관위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공관위 완전히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에 공관위원을 했어요. 근데 공천에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한 바도 보고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네.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거의 정권이 와 있는 이런 그 형태의 당대표를 제가 국민의힘 때도 당대표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네요. 그 내용을 너무 옆에 잘 알고 계셨으니까.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표 그 내용을 다 알고 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 일반적인 당대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젊은 당대표의 리더십은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 당선되기 직후고 취임하기 취임 전날이잖아요. 직전 날이잖아요. 직전날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당선인 때가 힘이 매우 제일 세죠. 세죠. 매우 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은 거죠. 뭐 네. 대통령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한이 막강했을 거라고 알고 당 대표가 사실은 권한 행사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고는 받거든요. 네. 예, 보고 할 거네요. 공정위원장이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보고 이래 된 당대표가 겁니다. 찍어야 그렇죠. 공천이 되는 예,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는 받기 때문에 저는 사정은 좀 알겠죠.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정하진 않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는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다른 정치,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선을 끊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젊은 정치인답게 뭔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면 진짜 솔직하게 다 문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자 내용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인데 네.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뭐 다른 사안이라면 바로바로 즉각 답변을 하고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침묵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용인 가압 부분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세요. 그 네. 행정관,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다른 비서관 얘기를 하는 그분이 겁니다. 갑자기 뭐 거짓말 했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뭐 6개월 후에 벌어질 거 알고 사전부터 거짓말을 준비할 리가 없잖아요. 할 얘기 리가 없죠. 보면 네, 아니 나도 그렇죠. 지금 와서 준비했는데 지금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연모 워낙 유명하고 부인은 또 네. 한방병원 딸이고 네. 뭐 비행기 탈 때도 같이 탔던 갔었고 사람이고. 준매에 섰다는 분이니까 그 얘기도 있죠. 얼마나 네.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걸 아니까 당연히 밀린 걸 아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죠. 그 대화 녹취록 다 들어봐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는 걸 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 예.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섭죠.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변명했다가 아하. 나중에 봤더니 다른 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빼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많이 지켜보면 이제 사실은 그냥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내가 직접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권에 그냥 뭐 파리한다? 파리란 말은 죄송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자기가 헛새 부리고 그렇죠. 팔아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직접 목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네. 보기에는 침묵을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추석 직전에 네. 갤럽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20%. 20%였어요. 근데 예. 그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오른다 해도 20% 초반대일 예. 건데 이번 금요일 날 또 나오니까 예, 갤럽. 이런 네.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평행 이론 비슷하게 그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네. 그 상황 때 보면 30%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예. 전혀 안 단단하다. 깨진다. 이렇게 단단하다. 얘기를 예. 했는데 실제 25, 17, 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한 달 사이에 그 정도로 급전직하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여러 조짐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내부자 고발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섭네요. 예, 그 내부자 고발이라 하면 결국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나 당사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 목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컨대. 제3자가 주장하는 얘기들만 이렇게 자꾸 나오는 법조로 보면 전원들이죠. 예, 예. 나오는 예. 상황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적인 육성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작성했다는 네.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커질 수도 것이다.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세비의 절반을 뚝 떼서 두 분도 뭐 정치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당선만 되면 내가 세비 절반은 넣어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30년 있어봤는데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고요. 놀랍습니다. 야,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네. 아니, 물론 정치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진이 많잖아요. 보좌진이 많아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또 추천을 하거나 네.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보좌진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꽤 봤어요. 네. 봤는데 본인의 세비를 절반을 2분의 1 반 땅, 세층 반 땅에서 이렇게 주는 반띵에서 주는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저도 본 적 없어요. 어찌 보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본인이 당선돼서 반 정도 줄 정도면 실제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상석에 앉히고 거의 네. 뭐 의원이 2명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궐이기 때문에 네. 보궐 그다음에 창원에서기 때문에 사실 공천이 당선인 대통령 그렇죠, 뭐 선거 다음이니까 바로 보수 정당이 되기 아주 바로 좋은 되는 데이기 때문에 쪽이니까. 거의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네.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제 공천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 게 맞고 네. 녹취록에 나온 보도한 것처럼 실제로 뭐 전날 알았다는 거니까 네. 공천된다는 얘기를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녹취가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이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네. 나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받은 거야.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의원 네. 김영선 의원 의원하고 아니다. 받은 게 아니야. 나하고 네. 받은 거야. 네. 그래서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문자 주고받아도 되나? 예. 이분도 지혜가 없는 분이고 이분도 지혜가 없는 네. 분이고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참 보통은 신기합니다. 이게 둘이 주고받은 게 허위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네. 나랑 주고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본인을 좀 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면 빨리 휴대전화 압수해서 그 쳐다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죠. 그 모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명태균 씨 혼자서 가장하고 허세 부린 거가 다 드러날 건데 이 수사기관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고소고발을 이제 했죠. 되긴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그 수사에 착수하고 실제 수사를 해보면 네. 전후 사실관계는 나오겠죠. 핸드폰만 가져가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 씨를 김영선 전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인데 이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녹취 이제 그 내용 나오는 사람인데 고맙다. 김영선 전 의원이 스스로 무단 팠다. 아마 그런 게 또 어떤 의미냐면 뭔가 또 손에 가진 게 많다. 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다는데 뭐 네. 돈을 뭐 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조사 받을 때 보니까 지금 뭐다 회계 걸렸네요. 책임자한테 사실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더 들어간 걸로 쓰고 어쨌든 횡령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뭐 불감청 고소원이겠죠. 네, 네, 제가 보기엔 근데 뉴스토마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입장이 오히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고발하면 네. 이제 다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편하죠, 보도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확실히 검증이 안 돼서 보도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져야 있거든요.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수사기관에 뭐 제시하는 거는 문제 안 되니까 네. 뭐 그걸 다 대비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가 많은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다 돈 알고 문제에 있다고 대한 봐야죠. 게.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처럼 보고 안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계 책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고소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내 있는 거 다 제시하고 다 볼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미 예.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그렇죠. 중에 또 다시 고발한 예, 또 다른 겁니까? 건으로 예. 이제 고발한 맞습니다. 건데 보면 그 이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현금을 찾아서 줘라.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냥 계좌로 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왜 그런 건지 다 드러나겠죠. 예. 자, 지금 뭐 대통령 부부를 이제 이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뭐 뇌물 공여죄 이런 걸로 지금 추가 고발을 한 상황이고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도 계속 좀 말씀하셨지만 벌써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 등 얘기도 나왔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걱정이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고발한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직권 남용이라 그러면 직권이 있느냐 없냐.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은 사실은 당선인 지금 취임 전날까지도 기록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당선인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냥 공무원이 아니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뇌물 공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공무원이 아니냐 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용인갑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왜 용인갑이 왜 중요하냐면 네. 강남 나올래다 글로 간 거잖아요. 강남에서 나온다 하니까 뭐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당시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이 옮겼던가요? 뭐 그렇죠. 그런 기억이 그거를 나요. 마치 이제 뭐 험지처럼 얘기하는데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1대 때 지난번 네. 선거 때 경기도 중에 7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전범민 하나예요. 의원이었나요? 그리고 연속 3번 다 국민의힘이 네,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거기가 반도체 지금 이슈가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었어요. 가서 네. 반도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로 본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될 만한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험지를 한 건 아니에요. 당선시켜 주려고 네. 한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전략 공천으로 준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네. 거기 뭐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도 있었고 선거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총선은 사실은 강남 그다음에 좀 될 만한 데, 네. 경남, PK 영남. 이런 데 이런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그 전에 지방선거 때는 대부분 뭐 아마 될 만한 데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밀린 사람들은 네. 다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보면 나중에 지금 어디 갔더라고요. 어디 네. 상임 감사로.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게 떨어진 네. 사람이 다 또 어떤 직책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별 이의 제기 안 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배려해 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권력에 느슨해지고 이러면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이제 기자들 전원만 나오는데 네. 본인 목소리 아까 얘기처럼 그 말이죠. 예, 네.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갖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게 이제 예. 임기 4년 차, 임기 말. 그걸 레임덕이라는 네, 얘기하면서 레임덕 예. 때 보통 큰 스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대형 스캔들이 대부분 임기 4년 차에 나오고 그렇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면 임기 4년 차에 파면 탄핵됐잖아요. 탄핵 파면된 이런 상황이 상황인데 커져가지고. 지금 절반이 안 됐어요, 임기가. 네, 네, 네. 임기가 절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네. 이것을 당무 개입으로 그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직권남용 혐의로. 보고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공천 관련 얘기도 있지만 실제 지금 2년 그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네. 많은 국정에 이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건설업자든 누구든 하고 딱 들고 나와서 흔들면 네. 이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막 많아서 재보궐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죠. 총선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이 한두 가지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게 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천 관련된 것도 예를 들면 지금 김대남 행정관이잖아요. 선임 네.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 용인갑의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해서 이제 본인이 안 되면서 그 과정에서 쭉 기자하고 했던 대화가 지금 나온 거 그 아닙니까?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그건 봤을 때 자기가 안 되니까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이 두 분의 육성이나 문자나 이게 직접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없다. 예, 그거 네. 관련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두 개예요. 제일 네. 먼저 하나는 공직.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직에 갈 여지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그 사실은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직은 좀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있어요. 수 있죠. 그러니까 폭로가 나올 시점은 네. 권력 말기에 가는 게 맞고 말기에 그다음에 가는 이제 거고. 지지율이 10%대 떨어져서 누수 현상이 되면 될 텐데. 이 정권하고 같이 가긴 어렵다고 그렇죠. 판단했을 때 네, 그때죠. 그럴 때 나올 것이다. 그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이미 2021년인가요? 20년 시작이 됐는데 그 무렵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가 아마 일주일 사이에 36차례 이상 연락을 했다. 한 달에 한 40차례 정도 이거를 지금 JTBC가 확인 보도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뭐 전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호 씨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 해피 해병인가요? 네. 그 카톡방 하면서 거기에서 멋쟁이 해병이 멋쟁이 해병인가요? 멋쟁이 해병? 그 카톡방에서 했다는 얘기. 예. 그다음에 여기저기 그 관여한 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VIP한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 그리고 반드시 부탁을 하면 들어줄 만한 사이인 네. 것을 증명하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40여 차례 너무 많지 않나요? 그 무슨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뭐 말 나올 때문에 수 이렇게 있죠. 하는 거죠? 그 주가 조작 보면 예? 당했다라고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 당한 건데 당한 사람이 40번 통한다? 그 조금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뭐 또 그리고 2심에서 이거 방조범 전주 손모 씨는
또 유죄를 받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 물어봤다는 내용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지금 토로스 증권 계좌하고 블록딜. 근데 토로스 증권 계좌가 이제 증권사 이름인데 네. 그 계좌도 실제로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고 네. 블록딜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장외 거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 거래 시간에 하는 거는 사실은 물론 거기서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만 네. 장외 거래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더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외 거래는 많이 하지 않고 물량 나온 걸 거의 다 받았으면 네. 거의 이제 서로 통보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라고 그렇죠. 우리 두 가지를 표현하니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당시에 아마 그 수사 내용의 핵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 그러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 번호로 많이 왔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면은 본인 번호로 하면 될 텐데 네. 다른 사람 번호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그럼 뭔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좀 기록에 남을 만한 걸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정호 씨가 이 얘기를 수사기관에 그렇게 전화가 왔다. 네. 왜냐하면 굳이 먼저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했고 이런 거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의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 나중에 뭐 기소가 되거나 법정에서는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상황이 또 심각하다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뭐 제가 이분 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이분을 정확히 털면 뭐가 나올 거다. 네, 네. 근데 정말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종호 씨. 네. 네. 이분이 키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이제껏은 뭐 본인이 허세 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입장이 아니면 좀 변경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얘기하고 네. 법정에서 얘기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법정은 왜냐하면 기자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언제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의 말들은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은 한은 안 날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내밀하고 은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정에서 얘기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했다는 말은 이 얘기를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언제든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가졌었는데요.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특히 독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독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걸 또 언론 프레이에서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다 보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독대가 없었잖아요. 네. 참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거의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여당 대표가 네.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하면서 최혜병 제3자 특검 하겠다. 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치 생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런지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독대 요청도 그렇고 독대 요청을 또 보도하는 것도 언론 플레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참 유치해요. 이거 뭐 초등학생들 같아. 뭐 단독 뭐 독대하기로 했는데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삐졌어. 안 할래. 이거잖아요. 서로. 예. 근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한나라당 대표고 한 분은 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한 분들인데 네.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야 독대 그래 알아서 할게 하든지 하면 되죠. 다음에 할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뭘 그걸 왜 이 언론에 알려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그리고 뭐 이분은 또 한동훈 대표 그거 왜 알려지면 안 돼요? 예.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한 걸 또 언론에 알리고. 그래 뭐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죄송하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이게 정치 초짜라는 것들이 너무 티가 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더 아니 언론에 알려져서 보여줘요? 삐졌다 그러는데 예. 언론에 알렸다고 왜 삐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참 이렇게 정치를 못하나. 하나 다 그런 어떤 모습이다. 네,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마무리 좀 하기 전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좀 하고 예, 이슈합에서는 또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간단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좀 지난번에 총선 때 좀 예. 잘못돼가지고 좀 조용히 있을 때 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불러줘가지고 제가 좀 아침에 좀 잠이 많거든요. 못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와서 되게 멀어요. 맞아요. 어딘지도 맨날 알고. 버스 타고 오는데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지금 뉴스토마토가 이제 핵심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전국에 모든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그렇고 언론사로도 그렇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2016년 국정농단에는 JTBC, 네. 2024년에는 뉴스토마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이끌지 않겠냐. 그런 아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서 아마 좀 더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합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천일근 또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